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정유화학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황규원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2024년 하반기 정유화학 쪽의 주요 특징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정유는 트레이딩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석유화학은 추세적인 상승 초입 국면에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으로는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롯데케미칼과 S-오일이 주요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원유 시장 부분에 대한 특징, 그리고 정유 시장의 특징, 석유화학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주요 관심 종목이 됐던 롯데케미칼과 S-오일의 투자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유 시장의 하반기 특징이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원유 시장 두바이 유가 부분이 왼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 두바이 유가 흐름은 약 한 85불을 기점으로 해서 등락을 보여왔습니다. 하반기에 그런데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아마 10월과 11월에 공급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가는 상반기보다는 점점 하락 압력이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과 11월 두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에는 오펙 중심으로 정산이라고 하는 이슈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오펙의 최근 6, 7년 동안의 생산량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쭉 보여줍니다. 2022년을 고점으로 해서 생산량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형태가 200만 BD 전체의 오펙 멤버들이 전체로 다 감산하는 감산 조치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2023년 4월과 11월에 자발적으로 8개 국가에서 감산을 시작한 게 있습니다. 자발적 감산 규모가 약 한 210만 BD 정도의 감산 규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의 중요한 변화는 자율적으로 감산했던 규모, 약 한 210만 BD 규모의 감산 규모를 점차 정상화시키겠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산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아마 10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 9월 정도까지 약 한 220에서 200만 BD 정도 이상의 규모를 순차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러시아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8개 중요 국가들 쪽에서 정산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산이 진행이 되면 공급이 늘어나서 오일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중요한 오펙의 정산 규모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11월에 중요한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월에 가장 큰 이슈는 11월 5일로 예정이 되어져 있는 미국의 대선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에너지 정책이 서로 상반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정부가 되는 민주당에서 재집권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에너지 정책,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려간다는 정책적 기조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에 공화당, 특히 트럼프 전임 대통령이 혹시 당선이 된다고 하면 공화당의 에너지 정책은 상당히 민주당과는 상반된다는 부분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번 캠페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화당의 에너지 정책은 글로벌 전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에너지를 공급하는 국가로 미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취지 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셰일 오일의 생산, 수송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의 확대, 해당 부분을 가지고 발전소를 돌리는 화력 발전에 대한 확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조금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월 대선의 향배에 따라서 기존의 에너지 정책이 유지가 되면서 신재생 위주의 에너지 중심 정책이 이어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를 생산 확대를 시키는 정책으로 전환이 될 것인지 큰 변화가 임박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공화당에서 제시하는 셰일 생산량을 늘리면 오일 가격 자체는 상당한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원유 시장에 대해서 하반기 두 가지 중요한 체크포인트, 오펙의 정상과 미국의 대선이 상당한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유 산업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산업의 장기적인 사이클, 약 한 25개년 동안의 사이클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특징은 상승 35개월, 그리고 하락 대략 한 2년 정도의 하락, 이런 식의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
왔습니다. 최근에는 2022년 이후에 점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2024년 2분기 올해 들어오면서 2분기에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형태의 마진 상황을 보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정제 마진 자체가 또는 정유 산업의 사이클 자체가 상당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2분기에 이어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회복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방향을 어떻게 결정이 될지 방향은 아마 정유 산업의 수요와 공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아마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요 공급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다시 사이클 부분에 대한 특징을 다시 재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급 쪽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휘발유 생산을 얼마나 많이 늘릴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인 신규 정설 계획 부분이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2023년도를 고점으로 해서 정상 규모가 2025년까지 계속적으로 줍니다. 신규로 설비가 들어오는 규모의 압박은 2024년과 2025년까지는 부담이 크게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대신 2026년에 다시 공급 압박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정유 산업의 지금 현재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까지 공급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분기별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2024년도 상반기에 좀 큰 정유 설비 가동이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단고테 정유설비 그리고 쿠웨이트의 알조르 지역의 정유설비가 빅플랜트들이 가동이 됐습니다. 올 하반기 들어오면서는 큰 정설이 없습니다. 북미 지역의 멕시코 올메카 정유설비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가동이 된다는 것 이외에는 하반기 신규 정설 관련된 압박은 크지 않습니다. 2025년에 넘어가면 중국의 유롱이라고 하는 정유설비가 하나 들어옵니다만 이 설비를 제외하고 큰 압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특히 올 하반기에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쪽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는 어떻게 흘러갈지가 앞으로 예측하는데 또 다른 변수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전체 수요는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 이후에 급격하게 복원이 됐습니다. 그 복원 속도가 2023년까지 고도 회복을 이뤄져 왔고요. 2024년도 올해 들어오면서 정상 수준으로 회귀하는 정도의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 대신에 상반기와 하반기가 좀 나눠지는데 상반기에는 대략 한 90만 BD 정도의 수요 증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는 수요 증가폭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던 게 특징이 되어집니다. 대신에 하반기에는 약간 130만 BD 정도로 상반기보다는 수요 증가폭이 좀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월 말에 파리 올림픽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전후로 항공유 관련되어 있는 수요가 특수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올해 여름이 예년보다 좀 덥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의 가동에 들어가는 또는 이제 자가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디젤이나 연료의 수요가 또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에서 금리 인하와 같이 중기 부양 대책을 펴고 있어서 해당 관련되어 있는 유류 수요가 하반기 점차적으로 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세 가지 이슈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상반기보다는 7월, 8월, 9월 하반기에 수요 여건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전에 이제 정유 산업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정유업 사이클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업 사이클을 다시 한번 보면 올해 2024년 2분기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조정 받았던 게 수요 공급 상황을 보면 개선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보면 순수 정유회사에 투자 기회가 생긴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정유 사이클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석유화학 부분은 어떤 모양새의 흐름이 이루어질 것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의 장기 사이클을 똑같이 25년 동안 그려놓고 있습니다. 좀 특이사항이 상승 기간들이 굉장히 좀 짧습니다. 급격하게 상승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급상승 이후에 다시 약 한 2년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2021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 세계적인 재난지원금이 대폭 살포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구재 수요가 급증하면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화학제품의 구매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보이면서 스프레드가 개선이 됐던 형태를 보였고요. 그 이후에 점점 약세를 보여서 바닥을 그린 이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2024년 2분기는 바닥에서 조금씩 회복이 돼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냐면 작년 2023년도의 1분기 정도 수준까지
도달이 되어져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작년 1분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중국 쪽에서 중국의 리오프닝이 다시 시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석화 제품의 수요가 복원이 된다라고 하는 기대가 높았던 시기였고요.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육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회복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건지 하반기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중국 수요가 위축이 되어지면서 떨어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이게 6월과 7월 사이가 변곡점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이클의 방향은 수요와 공급 상황이 석유화학 쪽에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보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쪽에서 제일 먼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수요 쪽 변화가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수요 부분에 대한 변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글로벌 대표 석유화학 제품이 되는 에틸렌의 수요 상황이 되어집니다. 2020년, 2021년 이때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살포 때문에 수요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시기가 됐고요. 2020년 반작용으로 글로벌 수요가 거의 0% 정도 수요 성장이 없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2% 정도로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조금 복원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오면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원이 되는데 그게 4% 정도 수준으로 석화 제품의 수요 복원이 시작이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상반기에 이런 흐름을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합니다. 그 수출했던 제품의 동향을 월별로 추적한 게 오른쪽 그림이 되어집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월에서 5월 달 동안 한국에서 중국으로 석유화학 제품이 얼마만큼 늘어났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5% 정도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연간 전체적으로 2023년도에는 마이너스 8% 정도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들어오면서 수요 여건이 점차 복원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상반기까지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러면 어떤 움직임이 예상이 되어지냐 그러면 똑같이 수요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를 결정하는 건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 또는 전체적인 글로벌 GDP 성장률과 탄력도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 GDP 성장률의 변화가 하반기에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파란색 라인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게 미국 이외 지역, 중국과 유럽 지역의 경기 상황이 되고요.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게 미국의 GDP 성장률 상황이 되어집니다. 올해 6월에서 7월을 기점으로 해서 비미국, 중국과 유럽 쪽에 석화 제품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는 점차 회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대신 미국은 쿨다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 특히 한국의 석유화학 제품들은 중국과 인도, 이런 아시아 지역의 수요 변화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아시아 쪽에 민감한 지역의 경기 복원이 예측이 되어진다는 의미는 석화 제품의 구매를 촉발시킬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올해 2024년 하반기에 세 가지 수요의 특이사항이 조금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은 이구환신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수 부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특이한 건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으로 미국과 유럽은 연말 소비 시즌이라는 게 있습니다. 10월과 11월 또는 12월에 소비가 집중이 되는 연말 소비 시즌이 있습니다. 이 소비 제품들은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수송을 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런데 올해는 외주 운하의 공세 문제, 선박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들 때문에 미국, 유럽 쪽에서 연말 소비 시즌에 필요한 물량을 과거보다는 한 달에서 2개월 정도 앞당겨서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통상적으로 8월 중순부터 구매 수요가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는 6월 말 7월 달 정도부터 입도선매 형태의 물량 주문이 중국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집중이 된다는 의미는 해당 제품을 만들기 위한 화학 소재, 구체적으로 IT 기기가 대표적입니다. 이 IT 기기를 중심으로 한 화학 제품의 구매 수요는 상당히 강하게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좀 특이한 건 미국과 중국 또는 EU 사이에 관세 전쟁이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관세 전쟁을 앞두고 관세가 높아지기 전에 미국, 유럽에서 중국산 완제품에 대한 구매를 늘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연스럽게 중국 내에서 자동차나 특히 전기차나 배터리나 이런 관세 인상 품목에 대한 생산이 늘어나 있게 되고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화학제품 구매 수요도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정리해보면 중국의 수요 상황을 풀도로 해서 조금 특이사항이 상반기에도 수요 여건이 좋았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세 가지 이슈가 한꺼번에 몰려지면서 석화 제품의 수요 복원이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수요 쪽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공급 부분에서는 좀 어떤 변화가 발생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제품인 에틸렌의 글로벌 정출 계획은 특이사항이 2022년과 2023년을 고점으로 해서 원래
내년도 신규 정설 물량이 계속 줄어듭니다. 신규로 공급 압박이 완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에 조금 몰려 있다가 하반기에 하나씩 들어오게끔 됩니다. 근데 그 규모가 산발적으로 지금 들어와서 아시아 전체 수요 복원이 진행이 될 때 공급 압박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야 될 회사가 유롱이라고 하는 석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유사업 부분에서도 유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만 정유설비와 석화설비가 동시에 같이 들어오는 대형 프로젝트가 되어집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아마 내년 1분기 양산을 시작해서 2분기, 3분기 순차적으로 지금 들어올 것으로 보여져서 유롱의 석화 제품 공급 압박은 산계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전체적인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급 상황에 그렇게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정설은 상당히 완화된다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공급 쪽 측면에서 좀 체크해야 될 게 올해 2분기부터 설비 폐쇄가 발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유럽 지역입니다. 노후 설비들 폐쇄 발표들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게 아마 의미 있는 변화의 한 축으로 하반기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왼쪽 그림은 글로벌 전체의 에틸렌 설비, 대표 석화 설비의 내용 연수 수명이 얼마만큼 됐는지 나타나는 그래프가 되어집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한 25년 정도가 됐고요. 유럽 지역이 특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44년 정도 되어 있고요. 동북아시아 중국은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국을 제외한 우리나라는 대략 한 30년 정도의 설비 노후화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40년 이상 됐던 설비가 앞으로 폐쇄 발표가 되어지는데 폐쇄 발표가 되는 대상 규모를 오른쪽에 정리를 해뒀습니다. 유럽 전체의 캐파 300만 톤하고 일본의 650만 톤이 노후 설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총 3,600만 톤 정도가 되어지고요. 글로벌 전체 캐파가 2.2억 톤입니다. 이 중에 한 15% 정도에 해당되는 설비가 노후화 때문에 앞으로 점점 폐쇄 발표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신규 정설 압박도 완화가 되어지는데 설비 폐쇄도 진행이 되어지면서 생각보다는 2024년 이후에 정설 압박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게 조금 특이사항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공급적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석유화학의 앞으로의 수요와 공급 상황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사이클 상황을 한번 되돌아가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사이클의 흐름이 되어지고요. 2024년 2분기에 바닥을 찍고 올라온 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반기 수요는 늘어나고 리스타킹, 신규 정설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의 흐름을 추세적 상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변곡점이 와 있는 게 6월과 7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의 산업에 대한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SO일은 국내 4위의 순수 정유회사가 됩니다. 정유회사라고 하면 원유를 가열해서 휘발유, 등경유, 정, 석화 제품을 또는 석유 제품을 생산을 하는 설비를 이야기합니다. SO일은 항상 규모로 보면 65만 BD 정도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한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가 되어집니다. 하나는 정제 마진 자체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실적이 개선이 된다는 부분, 그런데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아마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연간 실적은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사이에 아주 호황 수준의 실적이 최근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업앤다운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업앤다운의 흐름이 정제 마진의 등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SO일의 정제 마진의 분기별 흐름이 되어집니다. 원래 2분기 때 마진이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분기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석유 제품의 수요의 회복, 공급의 부담이 없어지면서 복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2분기 하락 이후에 3분기, 4, 4분기 정제 마진의 회복이 예상이 되어지면서 펀더멘털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전체 레벨의 주가는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냐 그러면 PBR 밴드가 되는데요. 코로나 수준 때 PBR 밴드가 0.9배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수준보다 낮은 상태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여건은 그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실적의 턴이 이루어지면 주가가 리바운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 레인지는 65,000원에서 9만 원 정도의 레인지를 두고 회복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레이딩 바이에 아주 적합한 종목이 S51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추세적 석유화학 상승 종목으로는 롯데케미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는 NCC 대표업체가 됩니다. NCC는 나프터라는 제품을 가열 검냉을 시키면 에틸렌 등과 같은 제품이 생산되어집니다. 국내 생산 캐파가 351만 톤 정도로 국내 기준으로 보면 세계 1위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2.3억 톤 캐파들 중에서 아마 1.5% 정도를 차지를 한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주요 제품이 되는 글로벌 에틸렌부터 시작해서 업황이 추세적 복원이 된다는 점, 이게 중국의 이후 안신 효과 때문에 스프레드 회복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조금 뚜렷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아마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보면 PBR 밸류도 역시 굉장히 낮은 상태에 포진이 되어져 있어서 본업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주가 반등이 빠르게야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 부분의 특징은 최근 2년 동안 적자를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적자 이후에 하반기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흑자 속도가 2025년도에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업황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주요 대표 제품이 되는 에틸렌의 공급 부분이 크게 완화되어진다는 특징, 이것 때문에 롯데케미칼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가 좀 바닥을 찍고 회복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접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2023년과 올해 상반기가 거의 비슷한 바닥 수준이었고요. 하반기에 점차 지금 회복이 되어지면서 진행이 시작을 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2025년이 되면 이 진행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주가 레벨 수준을 한번 살펴보면 똑같이 P별 부분이 되어집니다. 2024년도에 PBR이 0.33배 정도 수준입니다. 코로나 때 0.25배 정도까지 떨어지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보다는 조금 높은 상태가 있습니다만 전체 대규모 적자를 보였던 2022년, 2024년보다는 실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BR 밴드는 22년과 2023년 부분보다도 더 미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턴이 복원이 되어지면서 점차 주가 회복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2024년도 정유 석유화학 산업 부분에 대한 중요한 내용 부분과 관심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정유는 트레이딩, 석유화학은 비중을 추세적으로 좀 늘리자라는 쪽에 포인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좀 주목할 하반기의 변수는 원유 시장은 공급 때문에 하향 안전이 예상이 되어진다는 부분, 정유 쪽 부분은 2분기 급락 이후에 하반기 회복이 된다는 특징, 석유화학 쪽은 리스타킹이라는 구매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추세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 정도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석유화학 쪽은 추세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석유화학 쪽은 바닥에서 일부 회복이 되는 트레이딩 기회로 여기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투자 종목으로는 롯데케미칼과 S51로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반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유한타증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